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듀센 근이용양증, 듀센 머스큘라 디스트로피, DMD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치료제는 듀센 근이용양증을 완치하도록 하지는 못하며 증상의 완화 또는 진행을 늦추는 기능을 하는 치료제입니다. 162번과 163번 영상에서 듀센 근이용양증의 증상과 원인, 유전, 여성 듀센 근이용양증, 그리고 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듀센 근이용양증은 유전성 근이용양증의 가장 심각한 형태 중의 하나로 X 염색체열성 유전성 질환입니다. 근육세포를 온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DMD 유전자의 이상으로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근육의 진행성 퇴화 및 약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15세가 되면 90%의 환자는 스스로 걸을 수 없고 15세 전후하여 척추 측만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20세까지 절반에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고 30세까지 약 60%가 사망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듀센 근이용양증의 치료제 중 처음으로 승인된 약물이 디프라자코트입니다. 스테로이드라고도 알려져 있는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계 약물입니다. 즉, 항염 증제 및 면역 조절제로 사용되는 합성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프레드니솔론의 옥사졸린 유도체로서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듀센 근이용양증에 대한 치료제로 디프라자코트를 승인하였습니다. 디프라자코트는 환자의 근력 유지와 보행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프라자코트를 복용한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약 2년에서 5년까지 더 걸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른 보고에서는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능의 유지를 돕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폐의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DMD 환자가 3개월 동안 글루코코티코이드 치료를 받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10년 추적 조사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의 장기 사용이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보행을 더 오래 하게 하고 환자의 생존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디프라자코트의 효과는 치료 3개월 후 최대치에 도달하여 18개월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디스트로핀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여러 단백질들과 복합체를 만드는데 이것을 디스트로핀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디스트로핀 단백질은 세포 골격 단백질, 세포막 단백질, 뉴로널 산화질소 생성 효소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듀센 근이용양증에서는 디스트로핀 단백질과 디스트로핀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틴 컴플렉스의 기능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이상이 초래됩니다. 즉, 근육세포의 약화 뉴로널 산화질소 생성 효소의 기능 이상으로 허혈 유발, 자유 라디칼에 의한 손상, 그리고 세포질내 칼슘 축적 및 세포의 재생 실패 등을 유발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이러한 근육의 손상을 늦춥니다. DMD 환자는 심각한 근육 섬유 변성, 괴사민, 만성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글루코코티코이드의 항염 증효과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DMD에서 산화질소 합성을 증가시켜 혈관의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근육의 허혈 또는 저산소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약 시기는 2세 이상의 DMD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상 증상이 나빠지기 전 DMD 발병 초기 단계에 글루코코티코이드를 시작합니다. 디프라자코트는 하루 한 번 복용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켈고트정 등의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식욕 증가 및 체중 증가, 과체중, 다모증, 고혈압, 위장관 천공, 골다공증, 백내장, 녹내장 등이 있습니다. 감염이 증가되므로 생백신 예방접종은 디프라자코트 시작 4주에서 6주 전에 시행합니다. 디프라자코트를 복용 중에는 생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부신 기능 부전 및 스테로이드 금단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럴 때는 서서히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건강식품입니다. 크레아틴은 질소를 포함한 유기산으로 생체 내에서 합성되며 척추동물 근육의 에너지 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의 크레아틴의 95% 이상은 골격근에 저장되어 있는데 크레아틴은 ATP에 의해 인산화된 상태로 저장될 수 있으며 크레아틴 인산은 ATP와 같은 고에너지 결합을 가집니다.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은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분해되어 인산기를 ADP로 전달하여 ATP를 생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격근의 운동 시 크레아틴 인산의 역할은
운동 초기 1분 정도까지입니다. 크레아틴은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며 아르기닌, 글리신, 메티오닌 3종의 아미노산을 이용합니다. 크레아틴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크레아토스에서 온 것으로 고기라는 뜻입니다. 체내 크레아틴 공급량의 약 절반은 육식을 통해서 섭취하며 약 절반은 간, 신장에서 생산된 후 골격근으로 전달되어 사용됩니다. 크레아틴 보충제는 일부 DMD 환자의 근력을 향상시키면서 부작용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국과 건강식품점에서 보충제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사 후 제어 기전을 이용한 치료제입니다. 전사 후 제어 기전을 이용한 치료제로서 트랜스라노라는 약이 있습니다. 미국 PTC 테러퓨틱스사가 개발하였으며 2014년에 미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코호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센근 이용량증의 약 60%는 결손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가 중복과 돌연 변이에 의한 것입니다.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코돈이 되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어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을 만듭니다. DMD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을 때 논센스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논센스 돌연 변이는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을 중단시키는 돌연 변이입니다. 교센근 이용량증 환자 중 일부가 논센스 돌연 변이에 의한 환자이며 트랜스라너는 논센스 돌연 변이에 의해 아미노산을 만드는 과정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줘 결과적으로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즉, 논센스 돌연 변이에 의한 교센근 이용량증 환자에서 프리머추어 스톱 코돈에 의해 단백질 합성 과정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줘 디스트로핀 단백질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트랜스라레나는 가루약으로 하루에 3번 요거트 등에 섞어서 복용합니다. 2세 이상의 교센근 이용량증 환자 중 논센스 돌연 변이에 의한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손 건너뛰기 메커니즘을 이용한 치료제인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기반 약품입니다. DMD 유전자는 79개의 엑손을 갖고 있고 일부 엑손은 이웃 엑손과 함께 코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52번 엑손과 53번 엑손은 함께 아이소로이신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52번 엑손이 결손되면 3개의 염기 서열에 의해 아미노산을 만드는 리딩 프레임이 깨지게 되어 더 이상 아미노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45번 엑손과 46번 엑손은 함께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46번 엑손이 결손되면 리딩 프레임이 깨지게 되어 더 이상 아미노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웃 오브 프레임 또는 프레임 시프트 결손이라고 합니다. 즉, 아웃 오브 프레임 결손은 교센근 이용량증을 유발합니다. 48번 엑손이 결손되면 이것은 아웃 오브 프레임이 아닌 인 프레임 결손이 되어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DP427M 단백질을 만들어 백허근 이용량증이 됩니다. 48번 엑손은 중복되면 이것은 아웃 오브 프레임이 아닌 인 프레임 중복이 되어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DP427M 단백질을 만들어 백허근 이용량증이 됩니다. 50번 엑손이 결손되면 3개의 염기 서열에 의해 아미노산을 만드는 리딩 프레임이 깨지게 되어 더 이상 아미노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아웃 오브 프레임 결손으로서 교센근 이용량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특수 제작된 엔티센스 올리가뉴클리오타이드를 투여하면 이 물질이 51번 엑손을 전사하지 않고 뛰어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49번, 52번, 53번만 포함되어 아웃 오브 프레임 결손이 인 프레임 결손으로 변화하여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48번, 49번과 50번 엑손이 동시에 결손되면 리딩 프레임이 깨지게 되어 더 이상 아미노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아웃 오브 프레임 결손으로서 교센근 이용량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특수 제작된 엔티센스 알리고 뉴클레오티드를 투여하면 이 물질이 45번에서 55번까지의 11개의 엑손을 전사하지 않고 뛰어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44번과 56번만 포함되어 아웃 오브 프레임 결손이 인 프레임 결손으로 변화하여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사렙타사는 엑손 51번을 전사하지 않게 하는 약물인 엑손 디스 51과 엑손 53번을 전사하지 않게 하는 약물인 비온디스 53을 개발하여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사용 승인받았습니다. 일본계 제약회사인 NS파마사는 엑손 53을 건너뛰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유전자 치료제인 빌텝소를 개발하였습니다.
2021년에 미국의 사렙타사는 엑손 45번을 건너뛰게 하는 약물인 아몬디스 45를 개발하였습니다. 엑손 51번, 53번, 그리고 45번을 건너뛰게 하는 약물로 전체 DMD 환자의 약 30%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엑손을 건너뛰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치료제를 이용하여 아웃 오브 프레임 이상을 인 프레임 이상으로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지금 말씀드린 엑손 51번, 53번, 그리고 45번을 건너뛰게 하는 4종류의 약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입니다. DMD 유전자는 인간의 유전자 중에 가장 큰 유전자로서 최소 2300kbase에 걸쳐 79개의 엑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DMD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DMD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짧지만 필수적인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마이크로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만들고자 하는 유전자 치료입니다. 마이크로 DMD 유전자를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에 넣어서 이것을 벡터로 삼아 환자의 세포에 들어갑니다. 벡터인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자체의 유전자를 미리 제거하고 대신 마이크로 DMD 유전자를 넣어줍니다. 세포 안에서 벡터 안에 있던 마이크로 DMD 유전자가 환자의 유전자에 결합하여 마이크로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치료입니다. 개발 중에 있는 마이크로 디스트로핀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를 보여줍니다. 재활 치료입니다. 교센근 이용 양증 환자는 이러한 치료와 함께 관절 구축, 근력 약화 등을 막는 재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조기 등을 사용하여 운동 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센근 이용 양증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